중세국어 형태론 품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중세국어 세종어조훈민정음, 훈민정음의 의문론해서 발음과 관련된 영상들을 봤다라고 하면요. 오늘은 형태론의 첫 번째 단어 단위 품사에 중세국어 때 알아둬야 되는 품사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어떠한 단어들이 있었는가, 요거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볼 건요. 주격조사예요. 자, 우리가 현대국어에선 주격조사가 이랑 가가 쓰이고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은 뒤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오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뒤에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오게 되는데요. 중세시대 때는 가라고 하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어떤 게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격조사는 총 3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자, 이 해가지고 앞에 자음이 붙어있는 이, 그 다음에 안 붙어있는 모음만 있는 이, 그리고 아예 안 쓰는 경우, 이렇게 3가지인데요. 자, 이랑 가가 쓰인 이유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고 모음으로 끝나면 가였죠. 그래서 요거랑 유사합니다. 앞체언에 받침이 있다, 다른 말로 자음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앞말에 있는 체언이 자음으로 종료가 되면요. 뒤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오고요. 중세시대 때는 이어 적기 썼죠. 그래서 샘 뒤에, 샘은 지금 받침에 자음이 왔죠. 그쵸? 그래서 이가 오는데, 자, 중세시대에는 이어 적기 썼으니까 여기 빈자리 뒤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래서 샘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주격조사 이는 앞말에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 왔고,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말에 자음이 오고 뒤에 이 이렇게 붙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말 뒤에는 주격조사가 오지 않았다. 자, 다리 봅시다. 다리. 자, 뒤에 리라고 해서 이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다리가 라고 해서 원래는 주격조사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앞말이 이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쓰이지 않은 겁니다. 새가 제 그림을 보고 해서 새가 해서 주격조사 써줘야 되는데 새 같은 경우도 아랑 이가 붙었죠. 아랑 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반모음 이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 뒤에는 주격조사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말 체언에 받침이 없을 때는 그냥 모음만 있는 이를 써줬다. 붙여가 해서 붙여봤더니 여라고 해서 끝났네요. 여. 자, 여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이에 어가 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뒤에 온 거죠. 뒤에 주격조사를 써주려고 봤더니 이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니네. 그럼 요것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붙여에다가 이모음 붙여줘서 요렇게 붙해의 형태가 됩니다. 중세국어 때 발음은 붙여이라고 발음했어요. 붙여이. 그래서 얘 붙여가 해서 가 대신엔 뭘 써줬다? 모음만 쓰여있는 이를 써줬다. 그래서 앞말이 이어의 여로 되어 있죠. 여. 어쨌든 여 같은 경우는 모음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이가 붙습니다.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 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 존재했습니다. 자, 체언에 받침이 있을 때는 현대국어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이가 결합되었고요. 나머지 두 경우는 앞서 살펴본 중세국어의 의문과 관련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의문은 발음입니다. 발음. 중세시대에는 에라고 발음하지 않고 얘를 이로 발음했어요. 마찬가지 에라고 발음한 게 아니라 이라고 발음했고요. 야이라고 발음했고요. 여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발음하는 이중모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 에이, 야이, 여이, 우이, 오이 해서 얘네들은 이 발음으로 끝이 나는 애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격조사 이를 굳이 추가하지 않고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애들은 뒤에 주격조사가 생략된 거죠. 그의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반모음 이를 첨가하였다. 그래서 붙여이 해서 붙여가라고 할 때는 여기다 이 모음 이렇게 첨가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격조사 3가지 유형. 첫 번째는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자음이 있는 이. 자음으로 끝나면 자음 있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모음으로 끝나면 모음이만 와주시면 되고요. 불휘, 자 요거는 용비어천가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이모음으로 끝나면 적어주지 않았다. 요거는 불후이 이렇게 뭐 발음했겠죠. 불후이 이렇게. 그거는 이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발음해주지 않는다. 안 적어주고 생략한다.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는 현대어의 이다예요. 이다. 이다의 이 있죠. 이거 주격 조사 이랑 활용 형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술격 조사가 현대는 이다지만 중세시대에는 이라라고 쓰였어요. 이라. 자, 이때 이 이라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라, 모음으로 끝나면 이라, 이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라 이렇게 적어줬다. 이때 라가 현대국어에 뭐라고요? 다. 이다. 그래서 이라 이렇게 써줬습니다. 서술격 조사 세 가지 형태는 주격 조사와 환경이 일치한다. 앞체언에 받침이 있을 때 자음으로 끝냈을 때는 자음이다.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다음에는 그냥 다만 써줬다. 라 이렇게만 써줬고요. 앞체언에 받침이 없을 때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라가 결합됐다. 자, 예시 한번 보죠. 자, 어제는 임금이 지으샨 글이라 해서 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네요. 글이다 이라 붙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은 백성 가르치시는 정한 소리라. 자, 소리 해서 이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이라인데 이자 생략되죠. 그래서 소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시는 정한 소리이다. 요거를 소리라 해서 라만 써줬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혀설자죠. 설은 혀 다음에 자, 여 모음이니까 모음 다음에는 이라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혀이다 해서 이다라고 하는 애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모음 이만 써준 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보도록 하죠. 목적격 조사는 을이 현대국어에서는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 모음으로 끝나면 를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선생님 이름이 하영인데 하영을 이렇게 돼 있어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니까 을이 왔죠. 요건 중세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있었냐면 아래아가 있는 을과 으가 붙은 을 그리고 아래아가 붙은 를과 으가 붙은 를이 있었어요. 요건 왜 나눠놨을까? 요거는 모음 조화 지키려고 나눠놨겠죠. 목적격 조사는 총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목적격 조사는 현대국어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을, 없으면 르를 쓰고 있던 게 같아요. 예시를 보면 책을 해서 책은 앞말에 받침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을이 붙은 거고 사과를 같은 경우에는 아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를 모음으로 끝났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모음 조화가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졌다. 중세시대에는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다. 모음 조화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된다는 것이고, 자,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모음 조화 찾으실 때 이 모음이랑 선생님이 으가 쓰여도 모음 조화 지켜진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는 중성이기 때문에요. 음성모음이랑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양성모음이랑 써도 상관없어요. 중성은 양성이든 음성이든 상관없이 모두 잘 어울렸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는 을,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르이 결합됐는데 이때 양성이면 양성모음이 앞에 왔으면 아래아를 쓴 애들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언제 썼을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앞에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 써줬겠죠. 그죠? 얘는 언제 써줬을까? 얘는 앞말이 앞말이 양성 모음으로 끝나고 앞에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났을 때 써줬겠죠. 그죠? 을은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음성 모음일 때 써줬을 거고요. 그다음에 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얘도 음성 모음일 때 써줬겠죠. 오케이. 그래서 체언의 모음이 음성이면 을을이 결합됐다. 현대국어에서 르리 올 자리에 자 요거는 별표 한번 쳐볼게요. 르리 올 자리에 르리 줄어서 리을만 쓸 수 있는데 그게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르리 와야 되니까 앞에는 모음으로 끝난 말이 와야겠죠.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 를이 올 때요. 를 대신에 자 너를 같은 경우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를이 왔죠. 이 를을 생략해서 널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보도록 하죠. 아들은 앞말에 받침이 이렇게 있고요. 아들 아래아 썼으니까 양성모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아래아 쓰인 을. 젖을 같은 경우 자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자음으로 끝났고 앞에 봤더니 여라고 하는 모음이 왔네요. 음성모음이죠. 음성모음. 그래서 을 해서 음성모음인 의가 온 을이 왔습니다. 나를 앞말 모음으로 끝났고요. 나, 아자 와서 양성모음 왔으니까 아래아 쓴 를. 부처를 앞말 모음으로 끝났고요. 여이자 왔으니까 음성모음이죠. 그쵸? 여자죠. 여이자가 아니라 여자 왔으니까 음성모음이죠. 그러니까 음성모음 으 써준 를 온 거죠. 그 다음에 가치를 같은 경우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를 하고 써줘야 되는데 모음으로 끝난 애 뒤에 르이 왔을 때 이 르는 리을로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까치를 할 때는 까칠 해서 이렇게 줄여서 써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까지만 이번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는 의만 쓰이고 있어요. 의.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의만 쓰고 있는데요. 중세시대에는 총 3가지 형태로 쓰였습니다. 앞말이 무정체언이거나 존칭 유정체언이면 시옷의 형태로 쓰였고요. 앞말이 평칭 유정체언이면 아래아가 있는 의나 의가 있는 의가 쓰였습니다. 무정체언이 뭐예요? 유정체언이 뭐예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무정체언이란 감정이 없는 체언으로 사물과 식물이 이에 속한다. 사물이랑 식물까지는 감정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체언이다. 유정체언은 감정이 있는 체언으로 사람과 동물이 이에 속한다. 중세국어에서 무정체언은 사물과 식물, 유정체언은 사람과 동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정체언 뒤에는 의 대신에 시옷이 왔다는 얘기죠. 나무의 하면 예전에는 모음조화 지켜주니까 나무가 아니라 나모죠. 그래서 자, 나모는 식물이니까 시옷자 써주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존칭 유정체언 뒤 해서 유정체언이 앞말에 왔어요. 그런데 얘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옷을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해서 부처는 유정명사인데 이 유정명사가 높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옷 붙여주는 거예요. 부처 이렇게 나무 이렇게 평칭 높임의 대상이 아닌 유정체언 뒤에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의가 붙거나 했겠죠. 사람이 자 사람은 유정명사 살아있죠. 여기에 모음조화 지켜줬으니까 얘 붙었던 거고요. 의 붙었던 거고 거북의 해서 거북이는 동물이죠. 그랬을 때 어랑 우 왔으니까 음성모음이죠. 그래서 모음조화에 따라서 거북의 해서 의자 붙은 겁니다. 나란 말싸미 같은 경우 나라는 무정체언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말씀이 할 때 뭐가 붙어요? 시옷이 붙는 겁니다. 오케이, 뒤에 보도록 하죠.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한 개뿐입니다. 근데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는 시옷이랑 아래아 쓰인 의 쓰인 의가 있었다. 아래아 쓴 의와 그냥 의 쓰인 의는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다. 시옷과 의의 차이점. 시옷은 무정체언과 존칭 유정체언 뒤에 쓰였고요. 의는 평칭 유정체언 뒤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관형격 조사 중에서요. 시옷이랑 아래아가 쓰인 의나 의가 아닌데도 하나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음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주어가 장자나 나, 너일 때예요. 나의 해서 주어가 나일 때 뒤에 의 대신에요. 이가 이렇게 오는 거고요. 너의일 때 너 대신에 이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장자의 대신 이가 왔고 나의 대신에 나이 이렇게 온 거죠. 나의 말을 다 들을 것인가 이렇게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관형격 조사 중에 모음 쓰이는 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의랑 의로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관형격 조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주의해 주셔야 돼요. 관형격 조사 애들은 여기 앞에 평칭 유정명사가 온다 그랬죠. 자, 근데 평칭 유정명사가 아니고 앞말이 평칭 유정명사가 아닌데 얘네가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관형격 조사가 아닙니다. 자, 특이척격, 장소부사격, 처소부사격 조사인데요. 의와 의로 관형격 조사랑 형태가 똑같지만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무정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는 시옷이 와야 되죠. 근데 무정체언 뒤에 의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 의는 부사격 조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관형격 조사는 무정체언 뒤에서 시옷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낮의 해가지고 의가 쓰였다. 그쵸? 낮의 그래서 이어 적기 해준 거죠. 의가 쓰였네. 저거 앞말이라고 하는 체언을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인가 보다. 아니죠. 낮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무전명사죠. 무정명사 뒤에는 시옷이 왔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처소부사격 조사. 특이척격이 왔구나. 새별이 낮에 돋으니 언제? 낮에. 그 다음에 처음에서 처음의가 붙었죠. 그래서 처음의 이랬어. 의가 붙었으니까 관형어네. 관형격 조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은 무정명사죠. 관형격 조사가 붙으려면 이 시옷이 붙어야 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애 의가 딱 붙게 되면 얘는 뭐다? 부사격 조사다. 특이척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관형격 조사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